네, 제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또 질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국무조정 실장님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건 서로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분만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현황인데요. 10년 전에도 똑같았까요? 똑같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10년 후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군들이 아마 대부분 지방 소멸 예상 도시랑 똑같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뭔가 하려고 했었겠지만 쉽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더 제가 제일 좀 문제시 삼고 싶은 거는 이게 지방 기초 단체들 간에 아이를 낳으면 돈을 얼마나 더 줄까 경쟁들이 벌어집니다. 다 아실 거예요. 네. 무슨 어느 군이라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과거 처음 했던 군을 보면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은 얼마 주겠습니다. 얼마 주겠습니다. 출산율이 올랐어요. 이사로 와서. 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 들어간다 보니까 초등학교 다 안 가고 딴 데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한 개 군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준다 그러면 그 옆에 군이 600만 원, 700만 원 무슨 게임 하듯이 이걸 제 생각에는 20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내에서 한국은 하나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제로섬 게임이죠. 이사 다니면서 여기 난다고 해도 지금 셋째로 소팅한 거예요. 1위가 300. 여기 광역단체가 주는 것도 안 넣었거든요. 실장님 딴 거 모르지만요. 이건 우리 아이들을 놓고서 지자체 간에 지금 뭐 하는 경쟁을 하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지자체도 이제 자꾸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좀 최대한 이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게 아마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또 생긴다면은 그런 부작용은 좀 이렇게 조정하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런데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무슨 뭐 어느 군에서는 뭐 3천만 원이고 셋째가 둘째는 1,200이고 이게 한두해 지적된 사항도 아니고 네. 저는 20년 전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안 된다. 다른 제도를 통하든가 아니면은 기초단체 중에 지방인 경우에는 얼마로 일률적으로 한다든가 물론 이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개수를 갖고서 해놓아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올라가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특히 노인 문제는 뭐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가 7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5년째 OECD 1위죠.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44%로 네. 또 1위입니다. 그러니까 늙어서까지도 일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인데 이 표를 보시면 경제적 학대를 당하는 노인들의 그 나이를 보시면 70대, 80대에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복지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8천 8,229분 했더니 426명이 가능하다고 WHO에서 한국이 6.8%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노인 815만 명 기준으로 하면 55만 명이 지금 학대를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가 이제 금융 착취가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대안을 마련하긴 했는데 네. 다른 부처들도 또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친족 상도례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친족 등 친족 간 발생한 재산 범위에는 형을 면제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복지 문제가 우리가 항상 돈만을 생각하고 뭐 이렇게 무슨 혜택만을 생각하는데 이런 규정들을 복지부 중심으로 금융이건 다른 여러 부처들이 충분히 자금을 안 들이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앞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적극적으로 좀 나설 수 있으면 좀 나서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오늘 뭐 저출산 고령화라는 뜬구름 잡는 소리 갖고서 하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도 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 잡을 때 인구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우리나라 인구 한 1억 명쯤 생각하고서 아마 예산들을 지자체가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국무조정실에서 나와서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네네. 국민권익위에 좀 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이제 4대 폭력 예방 교육 있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해서 공직자들은 다 받고 있는데 부패 방지 교육도 이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나 이렇게 본 거예요. 오늘 참석하신 기관은 얼른 넘어가야 되겠네. 있네. 없어야 되네. 근데 교육을 얼마나 받았냐라는 거고요. 요 뒷장은 뭐냐면 요걸 점수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얼마나 참석했냐, 교육 이수율은 어떠냐, 교육 방법은 어떠냐 이렇게 점수를 매긴 겁니다. 점수를 매겼더니 오늘 참석한 기관은 없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기관장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부처가 있습니다. 2019년 점검 결과 249개 기관의 기관장이 미이수했고 180개 기관은 자료도 미제출하고 이수율도 60% 이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서 지금까지는 4대 폭력 예방 교육이었는데 부패 방지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공정사회를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의 견해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4대 폭력 교육이 지금은 이제 거의 규범화되어 있고 모든 기관에서 당연히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부패 방지 교육도 2016년 9월부터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의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시행 기간이 짧다 보니까 홍보나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행 동료를 위해서 의원님 지적대로 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별 교육 점검 결과를 공표를 의무화하고 또 교육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 명령 이런 거를 또 할 수 있는 걸 제도화한다든지 또 그 교육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청렴연수원의 뭐 강사라든지 위상 교육 좀 더 내실화할 필요도 있고 좀 또 위상을 좀 강화할 그런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안을 의원님 지적대로 잘 준비를 해서 또 의원님께 좀 의논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요, 중앙지청은 모르겠는데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의 부패에 대한 인지라는 우리가 민간기업을 3분의 1이니까요. 민간 대기업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념도 더 없어요. 수요일에 그리고 의원이 지적했는데 크리스마스나 카드 쓴다는 건 민간기업도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영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 방지 교육이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중앙부처들은 그렇겠지만 산하기관들은 안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비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내년부터 또 그런 이슈가 안 올라오고 거는 권익위원장님이 얼마나 하시느냐에 달릴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김한정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